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도개발 윤영식 부장입니다. 진짜 날씨가 확실히 겨울이 왔어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 뭐 시즌 준비를 하네, 뭐 스키장을 가네 막 이랬는데, 정작 스키장을 못 갔어요. 네, 주말에 뭐 좀 쓸데없이 일들이 좀 많이 잡혀가지고 스키장을 못 갔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 꼭 한번 가야겠죠. 어쨌든 12월 둘째 주 부동산 매거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올해 마지막 로또 단지인 뭐 DH 라클라스 분양에 대한 뉴스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뭐 현금 부자들이 몰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곳은 현금이 또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역시나 최소 현금 10억은 있어야 하는데 뭐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뭐다 해도 참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이 현금 부자들에게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서초구 3호 가든 맨션 3차를 재건축한 단지인데요. 강남에 위치를 한 만큼 뭐 입지를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뭐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이 9호선 사평역으로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교육적인 입지도 도보 거리도 그러니까 도보 거리로 초중 고등학교가 다 위치해 있고 또 뭐 서리풀 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쾌적한 뭐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뭐 일반 분양이 210가구 정도 되고 분양가는 평당 4,678만 원. 4,678만 원 정도로 이 레미안 리더스 원보다 불과 얼마 전에 여기도 분양했었죠. 약 200만 원 정도 비싸게 책정이 됐는데요. 아무리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분양가가 20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곤 하지만 일단 이 다른 입주를 한 아파트와 또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라클라스, 그러니까 DH 라클라스 바로 코앞에 이 여기 보이나 이 코앞에 위치한 뭐라 그러죠?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올해 8월에 입주했잖아요. 이 전용 99제곱미터가 16억 원대에 분양이 됐는데 올해 9월에 26억 원에 실거래가가 이루어진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뭐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리더스원도 그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듯이 여전히 이 강남권의 새 아파트의 인기는 절대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기사는 올해 서울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뭐 점점 내 집 마련이 힘들다는 뉴스인데요. 뭐 이제는 이런 뉴스 기사는 자주 접해서 뭐 항상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뭐 그런 뉴스이긴 했는데 뭐 그렇게 놀라지도 않을 뉴스이지만 예전에는 뭐 중산층 가구가 1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뭐 서울에 있는 집을 뭐 살 수 있다는 그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 나온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게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자면은 이제 13년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시지역 3분위라 하면은 3분위라고 하면은 상위 40%에서 60%의 중산층을 말하는 거고 또 연소득 대비 뭐 서울 평균 주택 가격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올 3분기 말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9월까지잖아요. 3분기가 그러니까 13.4배를 기록했다는 거는 13.4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3.4년, 처음엔 예전에 10년이었잖아요. 근데 13.4년. 여기서 머무를 거란 생각보다는 이제 앞으로 더 점점 더 멀어질 거란 예상을 해본다면 그냥 착실히 월급 모아서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접으시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과 집값 상승, 그러니까 주택 상승을 비교해 봤더니 더욱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소득은 1년 전보다 월 평균 421만 원에서 14만 원 오르는데 그쳤고 항상 기준은 이 도시지역 2인 이상 3분위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원 오르는데 그쳤고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3,079만 원이 올랐는데 퍼센테이지로 알기 쉽게 따져본다면 소득은 고작 3.5% 올랐고 집값은 무려 거의 7배죠. 24%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갭이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번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고 해도 이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게 뭐 굳이 말로 안 해도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이 또 희망타운에 대한 기사인데요. 뭐 비슷한 가격이면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이면 희망타운에 살래 아니면은 뭐 서울 역세권 아파트를 살래라는 질문에 대한 이 신문 기사인데요.
그냥 단순히 이 질문만 본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사실 것 같아요? 아마도 고개를 약간은 갸우뚱하겠지만 서울 역세권 아파트가 과연 4억 원대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있긴 있어요. 있죠. 대신 면적은 굉장히 작은 면적에 또 건축 연수는 좀 된 것들인데 저 같으면 그냥 서울 역세권 아파트를 고를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새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원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입지가 좀 딸리는 부분은 무시를 못 하겠죠. 이 신혼희망타운 중에서 뭐 위례나 이제 수서 이쪽은 물론 입지가 좋은 편에 속하지만은 제가 저번에 방송해드렸던 것처럼 분양가가 이 4억이 넘는 곳에 그러니까 4억이 넘는 곳은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도 같은 뭐 그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출해준 기간과 공유를 해야 하는 단점과 또 8년간은 매도를 할 수 없는 점은 이 주택의 장점보다는 뭐 단점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단순히 실거주로 새 아파트를 뭐 살고 싶다면 물론 나쁘진 않겠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도 면밀히 뭐 따질 건 있겠지만은 향후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뉴스 기사에서도 이 서울 역세권 아파트가 좀 더 우위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희망타운은 뭐 주변 시세보다는 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으니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뭐 여튼 제 의견은 여러 가지로 시세 상승 요건이라든지 뭐 개발 가능성은 더 높은 서울 역세권 아파트가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 부동산, 그러니까 강남의 내년 부동산 예측 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강남의 전세값은 쉽게 꺾이기가 힘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꼼꼼하게 따져 볼 텐데 일단 이 공급량 먼저 보자면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2배 수준으로 증가를 하면서 당연히 전세값이 약세를 보일 거라 예상을 하지만 이 강남권 시장은 그래도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단 그 이유는 재건축 이주 수요는 물론이고 강남이라는 수요층은 절대로 공급이 뒷받침해주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급량, 수요량을 한번 따져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 강남 3구의 내년 입주 물량은 정확히 14,553가구로 이제 헬리오시티인 9,510가구를 포함으로 해서 일단 강남구는 3,277가구 그리고 서초구는 773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이주 수요를 따져보자면은 이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초구에서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의 뭐 2,973가구 그리고 방배 또 방배 13구역은 2,911가구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1, 2, 4지구에서는 2,120가구 그리고 한신 4지구에서는 2,898가구 송파구의 잠실 위성 크로바에서 1,350가구 그리고 진주 아파트 1,507가구 또 이제 강남구에서는 삼성 홍실 384가구 등 총 14,000여 가구가 이주 계획에 있습니다. 강남은 뭐 다들 아시는 대로 학군이나 직장 등을 이유로 기존에 살던 이 주변에 거주하라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어디 딴 데로 갈 거란 예상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헬리오시티 입주가 다가오자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뉴스 기사를 보자면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면서 이 집을 전세로 내놓기보다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택하고 있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전세 수요자들은 뭐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에는 크게 미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거죠. 뭐 아무래도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내년 봄 이사철과 더불어서 헬리오시티가 이 대단지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봐야 판가름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 기사는 이 바뀐 청약제도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번에 그 서초구 리더스원 청약제도 가점계산 실수 등으로 인해서 38명이 부적격 처리되면서 미계약분이 발생했잖아요. 아직도 10건 정도가 미계약분으로 남아있어서 임의 분양으로 뭐 진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꾸 이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또 혼란만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뀐 청약제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편된 청약제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 부양가족 가점 계산 시 부양 중인 유주택자 직계 존속은 이 청약 가점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건 한 명당 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점 5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한 명당 5점이니까 두 명이 10점이 10점이고 어쨌든. 그리고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추첨제라고 하더라도 유주택자에게는 분양받을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서약서까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뭐 이번 개정안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주택 1순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같은 청약 규제 지역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확인할 때는 이 5가지 사항들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주라든지 통장의 지역별 예치금, 그리고 무주택 또는 1주택, 그리고 이제 재당첨 여부, 그리고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등이 해당되면은 당해 지역 1순위로 청약을 할 수가 있고,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되면, 그러니까 1순위가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되면 1순위 기타 지역이나 2순위자들에게는 청약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기사는 이 종부세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2주택자들에게는 뭐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9.13 대책 발표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인 자들에게는 내년부터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일단 이 2주택자들에게는 200%, 300%가 아닌 200%로 상향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에서 200%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 말은 2주택자는 전년도 부담액의 최고 2배까지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강남의 공시지가 10억 원인 곳과 15억 원인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은 올해 종부세는 약 910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게 내년에 9.13 대책으로 적용이 됐었더라면 약 2,3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200만 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면 전년도보다 2배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180만 원까지만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500만 원가량 덜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3주택자가 3주택 이상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30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3.2%까지 올리고, 뭐 공동시장 가액 비율도 현재 80%인데 현재 80%인데 2022년까지 매년 5%씩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2년까지 100%로 올리기로 한 거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뭐 여튼간에 그러니까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낮춤으로써 일각에서는 뭐 종부세 후퇴안이 자칫 안정화되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또다시 자극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담 완화에 따른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고작 이런 거에 뭐 시그널까지 느끼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가 있다는 거는 솔직히 좀 오버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뉴스 기사는 이 9.13 대책의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과연 일반 국민과 이 중개업자들, 이 중개업자 사장님들은 여러 규제들 중 과연 어떤 규제가 영향이 더 크게 미치는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 가구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종부세 및 다주택자 세금 부담에, 그리고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뭐 주택담보대출 억제가 시장 안정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 대출 규제가 좀 더 크다고 봐요. 이 모든 가격 상승은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능한 건데, 물론 이제 공급 억제도 있겠지만은 이 수요를 억제함으로써도 가능한 건데, 대부분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하잖아요. 일단 이 부분을 차단시키면서 수요층이 확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 가구가 예상한 세금 인상은
즉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인상시켜서 집을 내놓게 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늘리는 건데,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집을 막 내놓고 있나요 지금? 그렇다면 집을 내놓을 때 양도세를 완화시켰더라면은 공급은 늘어났겠죠.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더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안정화는 수요를 억제시켜서 이렇게 됐다고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이번 9.13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뭐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필드에 나가서 여러 중개업소 사장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예전보다 거래 건수가 뭐 한 20분의 1, 이 정도로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그냥 푹 쉬자라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런데 이렇게 2018년을 마무리 한다기보다는 2018년에 가기 전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그때 임대사업자 강의를 지금 계속 강의하면서 꼭 누차 강조 드리는 건데 조특법 97조 5항 모르시면은 임대사업 제가 했던 강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97조 5항을 새기면서 혹시나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내년으로 미루기보다는 차라리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발빠르게 움직여 보시라고 권해드리면서 이만 12월 부동산 매거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